안녕하세요. 맛있는 코딩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파티클 네트워크에 관한 영상입니다. 캔버스에서 파티클 클래스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망처럼 일정 범위 안에 다른 파티클들이 있으면 선으로 서로 연결되도록 만들고,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선이 서서히 옅어지다가 완전히 벗어났을 때 선이 사라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티클이 화면에 벗어났을 때는 화면의 랜덤한 위치에 파티클을 다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움직이는 마우스에도 원이 있는 것처럼 마우스 주변 반경의 원들과도 선으로 연결되게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나면 캔버스에서 클래스를 활용하여 각각의 입자들을 우리가 만든 규칙에 의해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코드로 넘어가서 맛있게 소화해 볼게요. 코드 작업하기 전에 기본적인 보일러플레이트 구조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따라 만드실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보일러플레이트를 다운받아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HTML에는 캔버스 태그만 있고 main.js를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util.js에는 이번 코드 작업에 활용할 랜덤 실수 구하는 함수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함수 두 가지만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ain.js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캔버스로 다음처럼 가져와서 화면의 사이즈로 정의를 해주고 점이나 선 등을 그려주기 위해 캔버스의 컨텍스트를 이렇게 ctx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기 전에 파티클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였는데요. 이렇게 컨스트럭터 밖에서 x와 y 좌표 그리고 반지름 레디어스를 가져온 후 this로 파티클 클래스에서 활용하기 위한 변수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로우 함수로 x와 y 좌표를 중심으로 한 원을 그리도록 정의하고 애니메이트라는 함수에서 드로우를 실행시켰는데요. 곧 정의할 랜덤한 속도를 이 애니메이트 안에서 매 프레임마다 this.x와 this.y에 저장을 하여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구하는 용도로 이 애니메이트 함수를 따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제 클래스를 정의하였으니 인스턴스를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만들 숫자를 따로 변수로 빼고 인스턴스를 배열로 관리하기 위해 particles라는 어레이를 만든 다음 포문으로 이렇게 x 100, y 100 반지름 5인1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이제 렌더라는 함수를 보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의 내장 함수인 request animation frame이라는 함수에 다시 렌더 함수를 콜백 입자로 넣어서 스스로 계속 실행하는 재기 함수로 만들고 매 프레임마다 첫 줄에 클리어 REST로 캔버스 전체를 지우고 그리고를 반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파티클스 배열을 순회하면서 각각의 파티클 클래스 안에서 정의한 애니메이트 함수를 실행시켜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사이즈 이벤트를 만들어서 윈도우 사이즈가 바뀔 때마다 캔버스 크기를 스크린에 맞게 계속 바뀌도록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엔 좀 전에 만든 렌더 함수를 실행시켜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씩 짜보도록 할게요. 먼저 만들어야 할 리스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랜덤한 위치의 원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util.js의 랜덤 플롯 비트윈 함수를 이용해서 캔버스 전체의 랜덤한 위치에 생성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현재 x는 100, y는 100으로 들어가 있는 걸 밖에 변수로 빼서 이렇게 x는 0부터 윈도우의 이너웨이스 사이의 랜덤한 위치, y는 0부터 윈도우의 이너웨이스 사이에 랜덤한 위치에 생성되게 하여 이 값을 클래스에 전달을 하면 이렇게 컨스트럭터에서 x와 y를 받아 this.x와 this.y로 저장해서 드로우 함수에서 this.x와 this.y를 중심으로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토탈 개수를 한 50개로 늘려보면 이렇게 잘 동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레디우스도 같이 랜덤 값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마무리가 되었고 2번 랜덤한 속도로 움직이게 하기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한 속도로 움직이려면 매 프레임마다 현재의 this.x와 this.y에 각각 랜덤한 값을 더해줘야 하는데 이 랜덤한 값이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랜덤한 값을 만든 위치에서 velocity 변수를 만들어 이렇게 랜덤x와 랜덤y 값을 넣어주고 클래스에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에서 이렇게 값을 저장해 줄게요. 그 다음 애니메이트를 담당하는 함수는 매 프레임마다 계속 실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드로우만 하고 있으니 가만히 멈춰 있잖아요. 여기에 드로우가 되기 전에 this.x와 this.y에 각각 방금 속도 값을 더해주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각각 부여된 랜덤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화면에서 각각의 공이 사라졌을 때 랜덤한 위치의 화면에 다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이 부분은 간단한데요. 화면 밖으로 나가는 경우의 수는 딱 4가지입니다. this.x가 0보다 작을 때, this.x가 윈도우 이너
이너 위스보다 클 때, this.y가 0보다 작을 때, this.y가 이너 헤이스보다 클 때 이 값들 중 하나라도 속해 있으면 다시 랜덤한 위치에 생성시켜주면 되겠네요. 애니메이트 함수에서 가장 상단에 그리기 전에 이렇게 조건을 주고 this.x와 this.y에 다시 랜덤 값을 부여해주면 랜덤한 위치에 잘 생성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점 사이를 잇는 라인이라는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잠시 애니메이션 효과는 꺼둘게요. 컨스트럭터에서 from 시작점과 to 끝점을 받아서 this.from과 this.to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draw 함수에서 라인을 그릴 건데요. begin pass 함수를 먼저 실행하고 move to로 선을 그리기 시작할 위치로 이동합니다. 다음 라인 to로 선이 끝날 위치로 이렇게 지정해주고 간단하게 선 스타일을 세팅한 다음 이렇게 스트로크 함수로 그려주기를 실행해주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클래스 정의만 해보았습니다. 다음 이제 각각의 원들이 서로 특정 반경 안에 있으면 선을 그려주도록 작업해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각각의 파티클에 애니메이트 함수에서 작업할 건데요. 애니메이트 함수 안에서 매 프레임마다 각각의 모든 파티클을 파티클스 배열 for each문을 통해 전체 파티클 배열을 순회해서 예를 들면 파티클이 50개면 매 프레임마다 각각 50번씩 서로 연산을 시킵니다. 여기서 이 파티클 인자는 나를 제외한 파티클을 뜻하겠죠? 그럼 utils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내 파티클과 다른 파티클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디스턴스가 예를 들어 한 400 반경 안에 들어오면 선을 그려줄게요. 그럼 시작점 from은 내 디스의 x와 y로 하고 끝점 to는 다른 파티클의 x와 y 좌표로 하여 클래스 라인 인스턴스를 만들고 인자로 넣어서 draw 함수를 실행시켜주면 이렇게 400 반경 안에 들어온 공들끼리 서로 선을 만들고 그려주게 됩니다. 여기에 두 공이 서로 멀어질 때 오파시티 작업까지 해줄 건데요. 간단하게 디스턴스를 라인 클래스의 세 번째 인자로 넣어줘서 dis.distance로 받아와 밑에 스트로크 스타일의 알파 값을 1 대신에 1-dis.distance 나누기 400으로 하게 되면 현재 거리 dis.distance가 400과 가까워지게 되면 값이 0에 수렴하니까 선이 점점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우스 반경 400 안에서도 주변 점들 간의 선을 그려줄 건데요. 우선 변수로 particles 밑에 내 마우스 좌표 X와 Y 그리고 is active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맨 밑에 캔버스에 마우스 엔터 했을 때는 is active를 true로 하고 마우스 리브 했을 때는 is active를 false로 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무브로 캔버스에서 움직일 때 내 마우스 좌표를 이벤트 객체에서 가져와 마우스 객체 X와 Y에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이 마우스 또한 하나의 공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우스 is active가 true일 때, 즉 마우스가 캔버스 안에 있을 때는 particles 배열 안에 마우스를 콘캣으로 추가해줘서 50개에 한 개 더 더해서 51개를 순회하게 만들어주고 is active가 false일 때는, 즉 마우스가 캔버스 바깥으로 나가면 그냥 particles 50개만 for each문으로 순회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결과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드디어 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각각의 파티클을 컨트롤하는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이를 잘 활용하면 캔버스에서 멋진 인터랙션을 가진 작품을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